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수급자분들이 제게 일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수급비가 너무 적으니까 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일을 했다가 수급제에서 탈락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급자분들이 일을 해도 되는지, 일을 해도 된다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자분은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일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급자는 일을 안 하고 쉬려고만 해. 열심히 일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유튜브에서 이런 걸 가르쳐준다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일하는 게 좋다는 거 알아요. 일을 하면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활력도 생기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이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쓰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수급자분이 혼자 살고 있어요. 이분은 65세인데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계시고 생계급여로 20만 원, 의료급여로 1종, 주거급여로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수급비로 50만 원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돈 가지고는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럼 이분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탈락하겠죠? 그래서 수급비 50만 원을 못 받게 돼요. 그래도 100만 원을 벌면 이전보다 50만 원은 더 버는 거죠. 최저시급 9,160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정도이면 괜찮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1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받는 급여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전에 비해 40만 원을 더 버는 거니까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식대가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직장에 안 다녔으면 교통비도 안 들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거나 복지기관에서 무료 급식 등을 이용하면 식대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직장에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따지다 보면 수급자가 아닐 때보다 20만 원 정도 더 버는 게 돼요. 아까에 비해 확 줄었죠. 여기에 이전엔 수급자여서 도시가스비,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TV 수신료, 휴대폰비, 쌀값 등을 감면받았을 건데요.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누리카드, 살림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개개인별로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혜택 정도가 각기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일을 해서 수급제에서 탈락하면 일의 혜택이 없으니까 이제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까의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이전에는 의료급여를 받아서 병원비와 약값이 500원, 1000원, 2000원 정도로 저렴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특히 입원의 경우는 더하죠. 의료급여 일정인 분이 입원하면 입원비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일을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때도 많고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혹은 몸을 쓰는 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하면 좋은 의도로 일했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급여가 얼만큼 돼야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해당 수급자분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댓글로 달아두었는데요. 여기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가구가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어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생계급여 기준 금액에서 자신의 생계급여 금액을 빼면 소득 인정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나왔으면 지금 받으시는 해당 급여 기준과의 차액을 계산해 보시고 이 차액에서 0.7을 나누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정다복 씨가 있어요. 정다복 씨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이에요. 이분은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럼 생계급여 기준 금액과의 차액이 58만 3천 원 정도죠. 이 차액만큼은 소득 인정액으로 더 갖고 있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요.
그런데 정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산정해요. 쉽게 말해서 1에서 100만 원을 벌면 여기에 0.7을 곱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70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해요. 반대로 말하면 소득 인정액을 0.7로 나눈 금액만큼 일을 해도 되죠. 70만 원을 0.7로 나누면 100만 원이 되는 것처럼요. 정답 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과의 차액이 58만 3천 원인데요. 이 금액을 0.7로 나누면 자신이 벌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그럼 83만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세전 월급으로 83만 원까지 벌어도 정답 씨는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급비는 거의 없죠. 그래도 일하지 않았을 때보다 25만 원가량 더 벌 수는 있는 거예요. 만약 정답 씨가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걸로 생각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정답 씨는 의료급여 소득 인정의 기준인 77만 7천 원까지의 금액만큼 더 벌어도 되는 건데요.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공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77만 원 정도만 벌어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만약 정답 씨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포기하고 주거급여만 받는 걸로 생각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정답 씨는 주거급여 소득 인정의 기준인 89만 4천 원까지 금액만큼을 더 벌어도 되죠. 그럼 이 금액이 0.7로 나누면 127만 원까지는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가 안 될 경우에 주거급여비를 조금 차감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전만큼 주거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주거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수급자분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몇몇 분들은 수급자는 근로무능력자인데 어떻게 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우선 근로무능력자라고 하는 분들도 일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정부에서는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소득 대비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5인 가족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린아이 3명을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한다. 이러면 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소득을 140만 원만 있다고 봐서 생계급여로 4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버님이 급여 60만 원을 더 받는 곳으로 이직한다면 아버님 가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생계급여 40만 원도 못 받고 의료급여는커녕 매달 7만 8천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받을 수 있었던 도시가스비 감면, 전기세 감면과 같은 혜택도 줄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을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가정이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수급자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비율을 높이고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수급자분들이 정부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